안녕하세요. 헬스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신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상담 프로그램은 귀한 박사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정 안의 고민들과 어려움 등 또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새학기 시작,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란 주제로 우리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벌써 9월에 네. 또 우리 9월 첫째 주 가정상담인데요. 와, 정말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또 물론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3주 정도 되긴 했는데 또 그 새학기에 걸맞게 또 이런 사연을 받게 돼서 아무래도 관심이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연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빨리 클 줄이야 하며 기대 반, 설레 반, 또 그러면서도 걱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에 또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1학년 때는 하이브리드 수업이 많았었고 또 2학년 때는 1학년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잘 지내서 아무 탈 없이 감사함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3학년 학기가 시작된 이후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를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안 가고 싶은지 질문을 했을 때 자꾸 선생님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벌써 첫 2주 동안 잘하는 애들 또 못하는 애들을 구분해서 차별한다고 하길래 에이 설마 그러실까 하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이가 손톱도 물어뜯기 시작하고 집중을 더 못하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참 우리 공감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되죠. 네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또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럼요. 또 이제 방과 후 집에 와서의 또 생활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가 가기 싫다는 신호를 보냈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너무 싫다고 했고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요. 또 이 사연이 워낙 좀 긴 사연이어서 중간에 디테일을 또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자꾸 구분되고 차별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아이가 불편했다고 그 말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이 연령쯤 되면 이제 눈치가 빤하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생각에는 뭐 어떤 아이를 더 좋아하는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보다 뭐 똑똑하다든가 활동적이라든가 또 뭐 공부를 더 잘한다든가 뭘 또 특별히 뭘 한다든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그만큼 선생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앵자이티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나도 좀 선생님한테 어텐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마음속에 이제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제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이렇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다 하나 혹은 둘. 그래서 온 가족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불안하고 자기가 뭔가 루저가 네.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선생님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좋은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아마 이 아이한테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특별히 요즘 학교 공교육은 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참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가치관이 그냥 그 그룹으로 그냥 딱 제시가 되고 네. 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당황하거나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또 자기가 반대할 때는 어떻게 선생님의 권위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거든요. 특히 3학년이면 아직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네. 무조건 뭐 학교 가야 된다라든가 뭐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든가 이렇게 선생님이 절대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아이의 평가를 이렇게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네네.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잘못했냐 선생님이 잘못했냐가 아니라 아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계속 들어주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충분히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선생님이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클래리피케이션에 그래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무조건 싫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만 분명히 그 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도 아직 그거를 확정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싫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표현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아직 살필 수 있는 겨를도 안 됐고 이제 학기 초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아이는 학교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억지로 만약 보내게 되면 그 앵자이티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네. 앞으로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는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선생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그냥 자기 나름의 피어리어들을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게 되죠. 네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인들도 내가 제일 살만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될 때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되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퀘션이 생겨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청소년 사춘기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빌드업 이렇게 하나씩 건강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네. 그것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맞아요. 이 아이 전체 삶이 흔들리는 그 기초가 든든해지지 않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사소하게나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말로 안 되는 아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발달 단계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지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능력에 맞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엄마나 아빠가 놀이치료 그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본인이 놀이치료 교사가 돼보면 좋겠어요. 네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10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에 제가 이제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후프라고 HIS 유니버시티 네. 저기
부모님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몇 가지 나와요.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말로만 설명해서 얼마나 그 이해가 될지 잘 될지 모르지만 원리만 알면 돼요. 제일 중요한 원리는 부모가 아이하고 있을 때 부모가 주도권을 쥐지 말고 아이로 하여금 주도권을 쥐게 만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이렇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앞서면 애들은 엄마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맨날 잔소리만 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가 원하는 흥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아이는 엄마 아빠랑 있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네. 이제 그런 관계를 세워야 돼서 먼저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 뭐에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요즘 이제 좀 아직도 이제 미국에서도 워낙 계속 이슈가 되어 왔었고 또 한국에서의 이 선생님들의 인권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네. 또 안타까운 이제 뉴스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양쪽의 이제 보이스들이 있는데 또 한쪽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운다든지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이 아이를 그렇죠. 학교에 보냈을 때 그렇죠. 우리 아이만 귀한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 다 귀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분들한테도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이런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아이와 엄마 아빠와의 행복, 공감 또 아이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미리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일을 해결해 버리신다면 네, 아이에게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의존적인 아이가 되거든요. 네네. 이제 뭐든지 물어봐야 되고 결정을 해주기를 원하고 네네. 또 부모님이 다 자기 대신 결정을 해버렸다면 이 아이는 점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줄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리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반응만 보이는 네. 이거를 전문용어로 보면 리액티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프로액티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프로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과 어떤 결정을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느냐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6살 많은 오빠가 있고 또 저는 이제 막내로서 이렇게 자라면서 무언가 일이 생기거나 뭐 친구들과 다툼이 있다든지 그럼 보통 저희가 하는 멘트들이 있잖아요. 나 우리 오빠한테 이럴 거야. 뭐 엄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이 저한테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꾸만 누군가가 저희 오빠라든지 저희 부모님이 개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저도 소극적이어지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좀 무책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동적이 돼서 맞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네네. 엄마가 그래서 그랬어. 뭐 네네. 오빠가 이러니까 나도 그랬어.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형제도 있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커서 돌아볼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요즘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는 또 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부모님과 또 자녀와 대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사연 보내주셨던 우리 사연자님께서도 따로 이렇게 결론을 짓거나 이런 구체
구체적인 질문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대변을 해서 제가 우리 박사님께 여쭤본다면 보통 이렇게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든지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첫 반응이 teacher 이제 parent conference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네네네. 나도 모르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선생님만 블레임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더 비참해지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선생님이 그 권위자니까 학교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아이가 아하 하는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롤 플레이를 해본다든가 이런 어떤 논의 치료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얘가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하는데 엄마는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네가 선생님이 돼봐. 내가 그 아이 이름 내가 네가 될게. 오, 너는 네. 어떻게 하고 있었어? 네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런 표현을 하면 선생님이 한 거를 얘가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이해가 돼서 뭐 속상한 표정이 어두워진다든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엄마가 이게 네 역할을 해보니까 진짜 너 화났겠다. 속상했겠다. 근데 너 그 자리에서 울지도 않았잖아. 선생님한테 대들지도 않고 또 나보다 얘를 이뻐했을 때 걔를 미워하지도 않고 정말 너는 훌륭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원래 더 이쁜 애야. 뭐 너는 사랑스러운 애야. 이렇게 어떤 단정 지어서 아이한테 네가 더 낫다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한 행동 중에 작은 거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칭찬해주면 네. 이 마음이 확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학교를 등교할 때도 그렇죠.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또 부닥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그럼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산을 넘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이게 내공이 쌓이는 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자신감과 상대방의 나를 향한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나다. 나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나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는 아직 어리지만 얼마든지 계속 성장할 때 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와, 정말 그런 아이들이 여기저기 더 많아진다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친구 사이가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선생님이 편애를 한다고 지금 속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편애한다고 하는 편애를 받는 친구, 그 친구도 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관계도 나빠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나보다 잘하면 그 친구가 나쁘게 되기를 원해요. 나도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또 나는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돼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이 아이 속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정말 자기를 향해서도 어두운 면만 보게 되고 이 세상은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 되죠. 와, 무심코 어른들은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야, 선생님이 어떻게 다 공평하게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 말들이 정말 이 아이에게 갑자기 살맛이 안 날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네.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그렇죠. 생각해보고 또 저는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롤플레이 방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과 같이 함께 그렇죠. 그 클래스룸의 상황을 네. 재현해서 네,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렇죠.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제 주위에 네. 친하게 지내는 우리 가정들과 네.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네. 아이도 이제
객관성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설명을 맞아요. 해도. 맞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네. 이제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발견해내죠. 네. 그건 제가 이제 우리 손주랑 같이 사는데 지금은 얘가 고등학생이 됐지만 유치원 좀 일찍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딱 유치원을 보냈을 때 유치원을 가기 싫다 그러고 유치원만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심술맞은 행동을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유치원에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구나라는 눈치를 챘는데 너 뭐 어떠니 뭐 좋아하니 막 이렇게 물어봐도 그렇게 신통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얘는 기분만 나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손주 이름이 준수인데 준수야 네가 선생님이 돼볼래? 할머니가 준수노릇 좀 해볼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준수가 돼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딱 되더니 뭐라냐면 너 일로 와. 그러더니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화장실 저를 딱 집어 여기 있어. 근데 이제 언제 그랬냐면 낮잠 자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싫은데 자라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막 아무래도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뭐 딴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막 이렇게 탁 일으켜서 화장실에 딱 가둬놓고 문을 탕 닫고 그 순간 제가 그걸 안 거예요. 얘가 이럴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화가 났을까 그 반항심이 생겼을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갑자기 거기가 불행한 장소가 되는 너무 거죠. 싫은 거죠. 네. 박사님 너무 멋있는데 너무 좋은 할머니세요. 그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얘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연령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롤플레이 해보면 네. 자기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보고 그렇죠. 느꼈고 들었던 그렇죠. 것을 네. 흉내는 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담할 때는 놀이치료라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네. 이렇게 전문가한테 데려가 보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뭐 병났나?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내가 아픈가? 내가 병신인가? 막 이런 어떤 자의식이 와요. 어떡해. 그래서 네네. 이제 노련하고 훈련된 상담자라면 아이가 너가 잘못해서 나한테 온 거 아니라 이제 나하고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야. 이렇게 해주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저는 이제 부모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훈련 아니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 것.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애를 정죄한다거나 단언한다거나 네가 그랬지 이렇게 한다거나 질문을 통해서 네. 또 명령을 한다거나 네. 그럴 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네. 그거 하지 말아야 할 건 그거예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계속 들어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을 찾는 것. 네. 또 혹시 말로 안 될 때, 말로 아이가 표현을 하지 못할 때는 놀이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또 상황을 보고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격려가 있다면 그렇죠. 충분히 격려해주고 그 상황에서 또 그 아이의 위대함을 발견해주는 것. 그렇죠. 네. 하지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 그렇죠. 아니면 부모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렇죠. 아이들의 일을 해결하려고 네. 해결사가 되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 새학기 시작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면서요. 박사님 오늘도 시간이 벌써 네 벌써 헤어질 네.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 우리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부모에게 자녀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한테는 부모는 온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밖에 나가서 어떤 그 취급을 당하든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떤 상황을 만난다거나 그런 사람을 대한다거나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대신 해결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쫓아다니면서 해결사가 돼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부모 마음속에 감정적인 거를 내세우지 말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이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럴 때 이런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사람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이런 걸 훌쩍 넘어서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다면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볼 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럼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네. 이보다 더 좋은 내공이 그렇죠.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같이 성숙해지고 또 정말 아이가 더 멋진 그렇죠. 네,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오늘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